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은 앞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제목이 아메리카 부상 중국 한국을 건드린 서양 왜 미국 너희들은 남의 땅에 살고 있느냐 이제 물러가거라 그리고 이 땅을 되찾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영상 제목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왜 올렸냐 하면은 제가 앞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우리나라 그 외교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외교 정책을 이제 펴면서 우리나라는 뭐 건진 거 하나도 없고 뭐 준 것만 있다. 고작 받아온 거는 기타뿐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 이 영상을 한번 예전에 거 다시 보다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미국 땅이 사실 그 자기네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계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해가 이제 거기 살고 있는 현실인데 미국 땅이 예전에 우리나라 땅이었다. 동아일보 그 창간호에 그 나와 있잖아요. 권덕규 선생님이 예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이라는 지역은 음산 남북 이남부터 해가지고 즉 중국 대륙을 포함해가지고 아메리카 북부까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땅이었다고 제가 글에 올린 영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약간 바꿨는데요. 앞전에 올릴 때는 요 외라는 단어를 제가 깜빡 빠뜨린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에 네덜란드인을 외인으로 이제 불렀기 때문에 바로 서양 외다. 이 외도 동양 외가 있고 서양 외가 있다. 조선 땅에서 살지 않는 타민족, 아주 미개한 민족들은 이제 외라고 이제 불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 동양 외가 있고 서양 외가 있다. 보통 우리 외 그러면 외인들, 외노들이라면 현재 열도 일본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다. 서양도 예전에는 미개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외라고 불렀다. 그렇게 제가 설명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뭐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외교를 했는데 아주 성과가 안 좋았잖아요. 미국하고 외교할 때 윤석열이 그 핵 만들지 않겠다고 이제 포기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만약 우리나라에 이제 핵을 만들겠다면 미국이나 아니면 그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제재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게 이제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국민이 그 핵을 대통령 마음대로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포기 각서를 쓰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지 멋대로 한 겁니다. 그거는. 한번 대통령에 이런 데서 한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정책 추진할 때 자기 멋대로 합니까? 그리고 핵을 우리가 만들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뭐 현재 북한처럼 그런 많은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서명을 했다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우리나라에 그 뭐 미국하고 외교를 펼치면서 가져온 게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투자한다고 반도체 공장 뭐 설립하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 이제 만들어 준다고 그러고 실제 핵을 포기한다고 각서를 안 써도 지금 자기 자신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교섭을 하면서 그 이익을 찾아온 거는 없고 미국에 다 그대로 다 바쳐진 거잖아요. 그럼 미국의 꼭두가시 역할밖에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신이 손해를 끼치면서 뭐 다른 나라가 손해를 끼친다는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저번에 대통령 됐을 때 왜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까? 그 미사일을 그 하늘 꼭대기에 이렇게 불꽃쇼처럼 그걸 펼쳐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깜빡 놀랐잖아요. 와, 우리나라 기술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구나. 우리는 좀 멀지 않아가 핵도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됐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때 기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분 왜 근데 미사일 그만 쐈나요? 핵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무기, 이제 강대국이
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그 과정이 아니었나요? 자신도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자신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놓고 아무 성과도 없으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뭐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뭐고 미국하고 외교 그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분이 뭐 우리가 직접 뭐 핵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 피부적으로 느낄 것이다. 뭐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사람인데 그런 그 외교 한 내용도 그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사람이. 제가 윤석열이 이번에 예전에 청문회 할 때하고 검찰 생활할 때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이분이 거짓말 엄청나게 하대요. 원래 검찰하는 게 법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하고 그 사람 잡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거짓말로 그 조작하는 게 엄청 많았대요. 그게 검사 집단 자체가 그게 조작 거짓말하는 그 집단입니다. 그게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게 많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뭐 청문회 할 때도 입에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야.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생활이 그냥 거짓말이 붙어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출세를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부를 하든가. 그런 게 몸에 박힌 사람이라.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대통령 그 찾아갔을 때도 보면 그 행동 자체가 아부하는 거라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게. 그럴 바에는 그 윤석열보다 오히려 지금 다른 분을 좀 뽑아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어, 예전에 아메리카 땅은 우리 땅이었다. 우리 옛날에 학자들이 우리의 땅이라고 다 주장을 해왔다. 이제 그걸 좀 알아라. 이 대통령아. 너같이 역사를 모르니까 그딴 짓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거나 그런 자기의 정적성이 없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도 뽑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정신이. 옛날에 일본 놈들이 왜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을 했겠습니까? 정신 파괴하는 겁니다. 정신 파괴. 정신을 파괴하면 근본이 없어지기 때문에 윤석열처럼 미국에 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을빠진 짓을 하고 자국의 이익이 없는 짓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예전에 우리나라 다스리기 위해서 한일 협방이 그 한일 병합 그 강제 병합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민족을 다스려 보니까 너무나 정신이 위대한기라 그러니까 정신을 좀 이렇게 깎아내려야 자신을 좀 다스릴 수 있는데 저거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가 우리나라 조선사 다 새로 이제 싹 갈아엎었잖아요. 그러니까 너거는 보잘것없는 민족이다. 하잘것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그 일본이 이제 일본 외놈들이 동양 외놈들이 이제 그게 우리나라 이제 민족을 다스리기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조선 말살 정책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역사에 모르거나 그리고 아예 그 예전에 그 알고 있던 사람들도 그 역사를 다 말살을 시키면 그 민족은 정체성이 이제 정신문화가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미국은 뭐 300조 원의 국가 이제 이득을 얻고 뭐 우리나라 민족은 뭐 30조 원 그래나 그것도 부풀려가 30조 원이에요. 원래는 뭐 10조 정도밖에 안 된대. 그걸 이제 부풀려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미국이 300조 가지고 하고 우리나라가 고작 30조 가져온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더 이득인가요? 당연히 미국 아닌가요? 300조 원이 아니고 미국 3천조라 그러던가 하여튼간 뭐 참 얼빠진 대통령 하나 뽑아놓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더 살기 더 힘들어집니다. 안 그래도 세계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살기 힘든 세상이 됐는데 앞으로도 더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가 물가 많이 올렸죠. 뭐 문재인 정권 때 뭐 물가가 안 올라가 그렇다는데 뭐 그런 것도 약간 있겠죠. 뭐 그전 정부에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정책을 마음대로 못 펴니까 뭐 그의 영향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꼭 문재인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영향도 좀 있기는 하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그런 뭐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한꺼번에 이렇게 정부의 세수를 못 거드리거나 그렇게 한다고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확 올리면 안 되잖아요. 뭐 단계를 거쳐가 조금씩 올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너무 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이제 급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핵을 포기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다 갖다 줬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만드는 게 더 낫다. 어차피 손해 보는 거 뭐 핵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윤석열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앞전에 올린 영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부상이라는 요런 이제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부상국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이거는 권령 천하의 지도인데 원래 이게 천화도에 보면은 요런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1월철이라고 중국 대륙으로 봤을 때 동쪽 방향에는 이제 해가 뜨는 그곳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왼쪽에 있는 이 지도는 천화도가 아닙니까? 천화도는 세상에 천하를 그렸다. 즉, 뭐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까지 중국 대륙을 다 그리는 세계 전 지구를 그리는 그런 지도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 편에 있으면 보통 이게 아메리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도 이제 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나무가 보이는데 이게 부상에 뽕나무가 이게 맞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여기 하여튼 이상한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걸룡천하 여주도 요 보면 여기도 이제 나무가 그려져 있는데요. 요거는 뽕나무가 아닙니다. 저는 영상에 이제 예전에 영상이래가 이제 뽕나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뽕나무가 아니고 여기 대송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한자 보면. 그러면 요거는 뭐냐? 소나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형태가 소나무 같이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상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동쪽에 이제 해가 뜨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왼쪽에 요것도 천화도도 보면 이게 뽕나무가 아니라 요것도 소나무일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 형태와 모양이 이제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천화도 이건 천화도가 아니죠. 이거 권령천하여지도잖아요. 이거 이제 확대해 보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이제 부산국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대송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부산국도 이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에도 부산국이 하나 있고 중국 땅으로 봤을 때 동해 여기도 이제 부산국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 기록도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를 말하는 부산국이 하나 있고 이 중국 대륙의 동쪽에 있는 이 부산국도 이제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그 설명 부분에 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실 부상은 두 개가 있는데요. 기원전 206년에 얘기인 산해경에 나오는 부상은 대륙 조선 동의이고요. 629년 양서에 나오는 동의열전 부상이 아메리카 조선 부상입니다. 아메리카 동의를 강조하기 위해 영상 뒤쪽에 이제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양서 동의열전 부상이 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부상국은 제영원 원년 499년 그 나라의 승려 해심이 형주에 와서 말하기를 부상국은 대한국에서 동쪽으로 2만여 리 떨어진 곳으로 중국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 땅에는 부상목이 많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삼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부상국 이야기하면 요 내용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승려 해침이 이제 형제에 와서 이제 말하기를 이런 내용인데 이제 부산국 대한국에서 동쪽으로 2만여 리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거리가 2만여 리가 나오고 그 중국의 동쪽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니까 중국의 바로 앞전에 그 동해에 있는 걸령천하 요죠. 여기 부산국 이거는 2만여 리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메리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제 영상에 보면 여기 이제 아메리카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잖아요.
자, 요 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제가 이 지도를 검색을 해냈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예전에. 아, 요거 아니네. 이건 유구국이네요. 그럼 요 앞전에 있는, 다음 나오는 요 지도네요. 그 유구가 그려져 있는 것도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현재 앞전에 나온 그 지도의 유구국은 오키나와가 됩니다. 여기 이제, 서양에 그 예전에 한 분이 이 고려에 와가지고, 여기 일본을 거쳐가지고 이제 아메리카 부상으로 이제 가는 그 기록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부상이라고 이제 써져 있죠. 요게 바로 앞전에 제가 읽어드린, 자, 그 해심이 그렇게 설명하는 그 1만리, 1만리입니까? 자, 한번 봅시다. 2만리, 그래. 2만리 떨어진 그것에 이제 부상국이다. 즉, 중국에서 동쪽으로 2만리 떨어진, 부상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 아메리카 부상국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또 산해경에 또 부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해경 해외 동경편의 아래에 탕곡이 있는데 탕곡 위에는 이제 부상수가 있고 10개의 해가 목욕을 한다. 흑치국의 이제 북쪽에 있다. 물속에 사는 큰 나무가 있는데 9개의 해는 아래까지에 살고 1개의 해는 이제 위까지에 산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또한 대왕 동경편에 대왕의 가운데에 이제 얼려군조라는 산이 있는데 위에는 해가 뜨는 뽕나무가 있어 기둥의 높이가 3,000리이고 그 잎은 겨자나무 잎과 같다. 계곡이 있는데 원홍곡이라고 한다. 탄곡 위에 해가 뜨는 이제 뽕나무가 있는데 하나의 해가 바야흐로 이러면 또 하나의 해가 이제 바야흐로 나오면 모두 가운데에 까마귀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 너무나 운유적으로 돼 있어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참 상당히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상이라는 이 지명이 뭐 신화 속의 이제 나라다, 뭐 아니면 뭐 신화 속의 나무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많이 하죠. 보통 부상 그러면 뽕나무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부상이라는 이 국을 실제 이제 근대나 고대 이제 문서 기록을 보면은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아메리카에 이제 부상국이 하나 있고, 그리고 걸룡차나 여주들 보면 여기도 동해에도 이제 부상국이 하나 있다. 근데 제가 요게 이제 아메리카를 이제 설명한 이제 부상국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 뭐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동해, 즉 대륙에서 봤을 때 동해에도 이렇게 작은 섬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부상국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뭐 지도를 보면은 여기 대륙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되겠죠. 여기 어딘가에 부상국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여기 동쪽 편에 여기 어디에 뭐 섬이 있거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 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도 전체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일본이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위쪽에는 이제 조선이라는 이런 이제 지명이 나오잖아요. 이거 조선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하고 조선국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이 지도로 이제 봤을 때 일본하고 조선의 사이가 이제 끼어 있으면 이 구글 어스로 보면 조선하고 일본하고 끼어 있는 데가 뭐 현재 이 부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부산국이 뭐 여기에 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에 끼어 있는 성 같으면 뭐 제주도나 이게 대마도 정도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부산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고지다 보니까 대한국이라는 게 있던데요. 대한국이 아마 이쪽 부분에 여기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일본 아래쪽에 그것도 섬으로 돼 있는데 앞전에 그 영상을 보면은
양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대한국이 나오잖아요. 대한국에서 동쪽으로 2만 년이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아메리카를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또 다른 고지도 보면은 대한국이라고 의심될 만한 위치가 여기 이쯤에 여기가 의심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지도가 하나 있어요. 자, 제 영상에 보면은 부산국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검색을 하면은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대한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보면 이제 아메리카에 이제 부산국이 적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동쪽으로 이제 2만 년이 떨어져 있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럼 중국 쪽에서 이제 보았을 때도 동쪽으로 2만 년이 떨어져 있다니까 이쪽 방향으로 해가 또 2만 년이 떨어져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중국의 동쪽에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양서에 나오는 그 부산국은 이제 분명히 이제 아메리카가 이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서 동해열전 부산국. 근데 산해경에 요거는 조금 위치가 좀 어딘지 확실히 잘 안 돼요. 산해경의 해외 동경편의 아래에 탄곡이 있는데, 탄곡에는 부상수가 있고 10개의 해가 목욕을 한다 그러는데, 이 탄곡이 뭐냐면은 물이 있는 호수, 거대한 바다 같은 게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보통 탕이라고 하면은 그 우동이 말하잖아요. 목욕탕, 뭐 어디 탕 이러면은 물이 가다 놓은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탕곡에 이제 부상수가 있는데 그 10개의 해가 목욕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탕이기 때문에 이제 해가 이제 목욕을 한다. 그것도 10개의 해가. 그 흑지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금을 흑자 아닙니까? 그러면 검은 나라의 사람이다 그러는데 원래 암흑리가의 뜻이 그 흑인의 나라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미국 땅 암흑리가 아닙니까? 거기에 암흑리가 뭐 흑치고 검은 사람들이 산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되는데, 이것도 확실히 좀 아는데 이것도 뭐 아메리카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대왕 동경에도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간 이 권룡천하 여주도도 보면은 이 동쪽에 즉 조선이 해서져 있고 일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중간쯤에 이게 여기 이제 부산국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나무는 대송이 됩니다. 소나무가 됩니다. 소나무. 제가 뭐 앞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이 조선왕조 실록 요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자. 세조실록 37권 1465년 명성화 1년의 내용인데요. 대사현 양성지가 궁극편에 10조를 올리다 하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좀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신이 명나라의 관제를 보건대 남직내 진강 등 14부 15주에 이제 북직내 순천 등 8부 18주는 모두 포정사에 예속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고황제의 깊은 생각입니다. 보통 이 고황제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배우는 역사로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주원장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고 황제가 이분이 바로 태조 이성계였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 이제 남직내하고 뭐 진강 등 14부 15주와 이제 북직내 이런 나오잖아요. 직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직내, 북직내. 네, 이거는 명나라 수도잖아요. 그 순천이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이 내용을 보면은 고황제 즉 태조 이성계께서 남직내나 14부 15주와 이제 북직내 순천부 요거는 이제 포정사에 예속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지명을 가진 그 지역을 이제 포정사에 이제 소속시키지 않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고황제 태조 이성계의 이제 뜻이었다, 이제 깊은 생각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남직내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북직내가 뭐냐면, 요거 1994년 조선의 사건이 지도 아닙니까? 여기 이제 북경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남직내하고 이제 북직내가 요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북직내에 나와 있죠. 여기 경사라고 돼 있고, 여기 순천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록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되죠. 자, 여기 현재 베이징 북경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난징이 있는데 요거는 자, 여기 황성이라고 이제 적혀 있죠. 자, 응천부라고 적혀 있고 이거는 남직내가 됩니다. 자, 요 지도로 이제 똑같은 지명이 이제 설명이 가능한 경우가 되죠. 자, 요 보면 일치하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남직내하고 이제 이 북직내하고 수천부 이런 지명이 이제 남아 있다는 거는 이 고황제께서 이제 지명을 바꾸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은 이제 본조라고 나옵니다. 본조. 본조 팔도의 경상도와 안동, 진주, 전라도에 이제 남원, 광주, 충청도에 공주, 홍주, 경기, 파주, 수원, 강원도, 뭐 춘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내용 보면 이거 다 한반도 지명 아닙니까? 그리고 뭐 등군은 직접 한성부에 이제 예속시켜 금운이 등의 이제 이름 모두 예전대로 하고 다만 전체 하여 표범하는 것이 2조로 하여금 주관하겠소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전체가 뭘까요? 여기 전체라는 말이 나오네. 전체는 지방감사 각 고을수령의 직정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할 때 그 우열을 나누어 상등을 체라고 하고 하등을 전이라 하던 제도. 지금 그러면 고을을 이제 수령의 치적을 이제 심사했는데 중앙에 이제 보고할 때 우열을 가르며 나누어 상을 체라고 하고 하를 전이라고 하니까 전체는 상, 하 이제 이것을 이제 말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이제 보고할 때 이제 우열을 가리는 이제 그런 말이다. 전은 이제 하등을 의미하고 체는 상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네요. 그러면 앞전에 그 이제 지명들을 요게 뭐를 이제 의미하냐면 그러면 뭐 경상도 뭐 안동 진주 전라도 이런 게 또 이제 등급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겠네요. 그러니까 상등급이니까 하등급 지명을 가진 그런 도시 지명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좀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 내용 보면. 그러면 이 남직내하고 진강 이런 거 북직내 이거는 앞전에 말한 이 체가 아닌가요? 상 지명을 가진다. 상 등급을 가진 지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남겨놓고 나머지 뭐 경상도, 안동, 진주, 전라도 이런 거는 이제 하등급의 지명이라고 뭐, 뭐 하정부에 이제 예속시켰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근데 여기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조라고 나오는데요. 본조 팔도에서 경상도, 안동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본조 팔도면은 이 본조가 어디입니까? 보통 팔도 그러면 이 한반도 이제 팔도를 의미하잖아요. 팔도를 뭐 검색하면 뭐 여러 학교로 나와 있죠. 뭐 함경도, 평안도, 항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요거는 이제 한반도 팔도 아닙니까? 그러면 실록에 이제 이 본조 이제 팔도로 가는데요. 그러면 이 본조가 그러면 이 한반도일까요? 아니면 이게 대륙을 설명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본조 이제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포정사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뭐 이 포정사는 또 뭘까요? 제가 인터넷에 포정사를 이제 검색해 보는데 요런 이제 검색이 됩니다. 여기 요동 포정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선택해 이제 들어가 보면 요동 포정사가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동이라고 설명을 하죠. 보통 요동, 그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걸 이제 지도로 보면, 보통 요동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동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요동이, 여기에도 이제 요동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드린 경우도 있고, 뭐, 북경이 이제 요동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도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요동이 이제 위치가 이제 여러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배우는 요동은 여기가 이제 요동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앞전에 그 포정사라는 요런 요동 포정사 요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요동의 위치가 이제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영상을 이제 찍었을 때 이제 요동의 이제 위치 이렇게 설명한 내용 부분이 있잖아요. 요동은 고대 이동된 것이 아니다. 1842년 요동과 황하의 이제 위치가 동쪽으로 옮겨졌다. 뭐 요동은 고대 이동된 것이 아니다. 1840 요동은 대륙 북경위에 있었으며 청대 후기의 학자인 위원에 져서 태국 도주와 이제 만국 여기 만국 공법에도 나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건 이제 북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들은 부분이 됩니다. 요동 포정사 이제 다시 보면 명은 지방의 13개 성에 이제 포정사설을 이제 설치하고 성의 행정을 관할하게 했다. 명사에 따르면 요동의 이제 행정은 산동 포전사에 이제 예속된 요동 도사가 이제 관할하였다. 1597년 조선에 파견된 당시 양원은 흠차 격리 조선 군무 도찰 원우 첨도 의사라는 간직을 제수받았다. 조선은 양어를 요동 포정사 하였다고 하였다. 이게 이제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요동 포정사를 이제 설명하는데 산동 포정사에 예속된 요동 도사가 이제 관할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요동하고 산동하고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자,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학계나 우리 현재 이제 배우는 역사를 보면 요동이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동이 여기 보통 산동 그러면 여기 아닙니까? 여기가 산동인데 아니 여기 있는 이 우측에 있는 이 요동이 어떻게 산동에 이제 관할 소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산동하고 요동하고 어디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니까 최소한 이 북경에 이 정도나 이 아래쪽이나 이런 데 있어야 이게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이 꼭대기 여기는 요동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동이 이 산동에 이제 소속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가까이 이제 부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여기 북경 이쪽이나 아니면 이 아래쪽 여기가 이제 요동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보통은 요동이 뭐 여기나 뭐 여기나 뭐 여기를 설명하는데 요동도 여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도 요동. 뭐 산동에 이제 소속된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됩니다. 물론 요동의 이제 위치도 이거 정확하게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동 포정사에 소속되는데 이게 이제 선조실록에 이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선택하면 현재 조선왕조 이제 실록에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인터넷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지금 뜨는 게 좀 시간이 느립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뭐 고급사행 혹은 권역이 치계하기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선조실록인데입니다. 1597년이라고 하네요. 뭐 선조 그러면 임진왜란이 유명하잖아요. 그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생했으니까 여기 이제 1597년을 설명하니까 이제 5년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광하라는 말이 나오네요. 내가 가도 간에 두루 보이고 나서야 그대가 주번을 올 수 있다 하였는데, 이는 가도간들이 바야흐로 석상서가 광하를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친 죄를 원하고 있으니 조선은 그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여기에 보면은 뭐 동래와 이제 부산의 옛 진영에 둔거하였고, 가등청정이 또 1월 14일에 빙선 200여 척을 거느리고 와서 기장의 옛 보루에 이제 주둔하고, 여기 이제 가등청정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 장교가 됩니다. 이 간부가 되는데 이 가등청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00여 척을 이제 거느리고 또 쳐들어온대요. 그 풍무수가 또 병선 60척을 거느리고 와서 죽도에 이제 보루에 이제 주둔하였다. 뭐 이런 내용 보면은 요 지명으로 보면 죽도, 뭐 부산, 이제 함양, 곤양, 고성, 뭐 하동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 한반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 요동 포정사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잖아요. 요동 포정사였다고 했다. 뭐 선조실록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동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요동을 이제 검색하니까 뭐 한 5개 정도가 이제 검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배신이 올 적에 듣기로 양총병이 요동 군사 3천을 거느리고 3월 안에 길을 떠날 거라고 하였으나, 이것도 길에서 들을 것일 뿐 아직 참인지를 모르겠으니 이것이 배신이 밤낮 애태우며 절박해 하는 이유인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는데, 뭐 이런 내용 가지고는 뭐 위치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경상도 나오네요. 바라건대 노약께서는 남병, 이 남병이라고 하네요. 남병이라고 하면 남쪽에 있는 병력이잖아요. 그럼 이 남병이 남쪽에 있는 병력이 어디일까요? 남병 3, 4천 명과 함께 주공할 군령도 운송하며 제때 구원하여 주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계속 보면 겨우 세자는 병조를 수습하여 요지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지금 경상도에 지장이 거느린 군사는 모두 겨우 1만 명이고 전라도에 겨우 수만 명인데 그것도 모두 나약하고 겁에 질러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적이 군대를 몰아 쳐들어오면 반드시 놀라 흩어질 것이며 결코 저항이 내릴 수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나중에 그대의 말이 옳다. 활에 닫힌 새는 본래 그러한 것이니 그대 나라의 일이 참으로 가엾다. 여기 본부에서 이미 군문과 상의하여 요병, 여기 요병 나오죠. 그럼 이 요병이 바로 이제 요동의 이제 병사다, 그런 의미가 되죠. 삼천 선병, 대병 각 삼천 수병, 삼천 등 모두 1만 5천 구서를 조발하는데 남병. 근데 요동을 이제 설명하는데 남병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남병의 병사를 조발한다, 뭐 이동시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남병이 어딜까요? 요동이 어딜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본부라고 설명해 있습니다. 이 본부라고 하면 앞전에 그 기록을 보면 여기 경상도 이 팔도가 나오는 여기 본주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팔도가 있는 데가 본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왜 또 영평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영평부 어디인가요? 자, 고지다 보면 보통 영평부라고 하면은 여기 아닙니까? 여기. 자, 여기 영평부 나오죠. 자, 여기 영평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만리장성 이제 안쪽에 이제 영평부가 있다, 그런 의미죠. 요거 산해관 아닙니까? 산해관 요래 성곽이 요렇게 있는데 이 안쪽으로 여기 이제 영평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설명을 하네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북직내하고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요 위쪽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어봐야 될까요? 듣건대 그대 나라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 하니 접제할 수 있겠는가 하기에 표현이 소방은 병화가 있는 뒤로 전야와 학배하여 가는 곳마다 쑥대밭만 보이는 것은 천조 사람들도 목도한 바이다. 여기 천조라고 하네요. 천조 그러면 보통 이거 명나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에는 조금 풍년이 들긴 했으나 죽어가는 백성이 겨우 멸망할 정도이니 군량까지 비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국왕께서 일서 조처하셔서 가까스로 지나가는 일에 양식을 준비하게 되었다. 천조에 계속 군량을 대주지 않으면 결코 접대하기가 어렵다. 또 배신이 올 때 영평부에 현존한 남병 수천여 명이 있을 것을 보았다. 바라건대 이 군사를 시일을 정하여 출발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천조에 이제 계량군을 이제 대주지 않으면 결코 접제하기가 이제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 남병의 수천여 명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남병의 군사가 그러면 영평부에 있네요. 또 다른 내용도 한번 봅시다. 14일에 이 시당이 당회 관리에 보내요. 복본 초고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15일 이른 아침에 이 시랑이 정유미를 시켜 전언하기를 성지가 어제 저녁에 이미 내었으므로 이제 그대에게 보내어 보인다 하였습니다. 신이 상과 성지를 보니 조선이 위급을 고함으로 즉시 장수를 파견하여 군대를 조발하게 하였으나 아직 출발의 길은 보지 못하였다. 너희 부는 곧 속히 입문하여 길을 정하여 출발하도록 다그치고 요동어사로 하여금 관문을 나선 길을 조사하여 주부하게 하라. 만약 다시 지연하여 이를 그르치면 모든 머뭇거리는 죄로 논하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요동 독서가 나오네요.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그 위치가 뭐 어디인지 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양호는 지금 요동 포정사이고 서원궁은 지금 방해, 의회, 정관, 관전, 금주, 우참정으로 요양에 주둔하고 있다고 한다. 여긴 또 요양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요양 그러면 보통 어디입니까? 우리가 요동이라고 설명한 그 부분 아닙니까? 뒤돌아보면 뭐 여기가 이제 뭐 요양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럼 이쪽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산동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요자의 곡식을 발송하여 임시에서 끼니를 그는 일이 없게 하여 달라 하였더니 신랑이 나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 다만 그대 나라에 족보가 급한 듯하니 먼저 나간 군사는 그대 나라 곡식을 우선 먹여야 된다. 중국에서는 산동의 곡식을 독촉하여 운반하도록 할 것이고 요동 곡식도 독책 발송하여 뒤를 이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군대에 이제 식량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여기 중국에 이제 산동에 이제 곡식도 이동하고, 뭐, 요동에 이제 곡식도 이제 발송하여 이동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조선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뭐, 중국하고 이제 조선이 뭐 원수다.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 살피건대 병보 간원들이 뜻을 산동의 군량이 우리나라 지방에 운송되면 개성부, 경성부 등을 서로 옮기는 일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할 생각이니 지금 선척과 격군을 이제 미리 준비하여 MC에서 군박해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군에 오는데 이르러서는 모든 기계를 운반할 적에 그 번거로움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요동의 군량도 발급할 가망이 있으니 일로 이제 많은 소래를 준비하여 운반에 이제 편리하게 하소서. 뭐 이 내용은 뭐 대충 읽으니까 뭐 여기에 있는 요동의 식량하고 여기 산동에 있는 이 식량을 여기 북경 수천보 이쪽으로 뭐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군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미개 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보도록 하죠. 이거는 선조실록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이 파견되기 이전에 직책이 선동, 포정사, 흠차, 분수, 요회, 동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조선 국왕이 요동 도지사에게 건주위의 오랑캐를 의미 단속하여 변방에서 사단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는 일을 자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 다음과 같다. 여기 뭐 조선 국왕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조선 국왕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조선 국왕이라고 이래 읽으면 안 되고 조선국 왕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띄어쓰기 돼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조선 국왕 이래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선국 왕 아닌가요? 조선국왕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이제 선조라는 이 사람이 조선국의 임금이다 이제 그런 소리고 조선국 왕이라고 하면 조선국에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왕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 이제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황제가 그 대륙을 다스리고 조선국이라는 나라에는 왕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황제의 가족 관계인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나 뭐 자식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한반도에서 조선국이라는 데서 이제 왕 노릇을 하면서 통치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근데 조선 국왕이 아니라 조선국 왕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정월 11일 요동 도지사사의 자문을 접수하는 바 흠차 분수 요해 동령도 겸 이변비 둔전 산동 포정사 우참회가 앞서의 일을 자문에 갖추어 본사에 보내왔습니다. 이것도 본사라는 말이 나오죠. 또 본사, 본국, 본조 이런 말이 실력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디일까요? 본사. 본사에 보내왔는데 그 자문이 조선국왕이 보내온 자문의 내용을 조사해보니 건주위 오랑캐 누르와치, 누르와치 나오지요. 건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누르와치 등이 결병의 시기를 노려 조선을 침략하려 하니 본국은 오랑캐 누르와치 등을 해외하여 침략을 허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다. 는 내용을 자문에 갖추어 본도에 보냈다. 여기 또 본도, 본국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본국, 본도가 어딜까요? 살피건대 이 오랑캐가 9월경에 복수를 명분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으로 가려 하는 것을 본도에서 알아차리고 미리 무슨 비에 관사를 시켜 해외하여 중지시켰다. 자 여기 보면은 9월경에 복수를 명분으로 삼아 이 이제 누르하치가 조선을 이제 가려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조선이란 말이 나와 있고 또 본국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본국은 대륙이 아닐까요? 조선으로 가려하는 것을 본국에서 알아차리고 이런 내용이 나니까 그럼 누르하치가 조선을 침략한다 그런 의미네요.
그러나 북쪽 오랑캐는 성품이 견장과 같으며 원래 예의 고장이 아니다. 근래 군사력이 날로 강조하여져 때로 불충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중국 근병에 방비하지 않더라도 조선에서는 마땅히 북변에다 병력을 집중시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화란이 없을 것이다. 이에 해답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자문을 보내니 이 자문을 조선 국왕에게 이첩하여 살펴 시행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또 본국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본조 팔도의 경상도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본조가 어딜까요? 그러면 여기에 자, 앞전에 그 설명으로 보면 조선국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보통 조선 그러면 여기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국. 자, 누르하치 그러면 여진족 아닙니까? 여진족 옛날에 여기 있었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조선을 이렇게 친다는 의미가 같죠. 그런데 본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조에서 아래쳤다, 본국에서 아래쳤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대륙에서 이제 알아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그럼 여기가 본조 아닌가요? 본조, 본국, 다른 말로 하면 뭐 본국이라고 하고, 그러면 본조라는 거는 대륙을 의미하고 이 조선이라는 곳이 따로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본조 팔도에서 경상도에 안동, 진주, 전라도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본조 팔도라고 하면 이게 대륙 팔도를 말하는 게 아닌가요? 자, 위쪽에 보면은 남직내하고 뭐 14부, 15주, 북직내, 순천 등 8부, 18주는 모두 포정사에 이제 예속하지 않았다. 요거는 요 지명은 이제 바꾸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고 나머지 본조, 팔도, 경상도, 안동, 진주, 전라도 요거는 다 바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직접 한성부에 이제 예속시켰다. 요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본조가 이제 어딘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바로 본조가 있는데 이제 팔도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요것도 내용 하나 봅시다. 요거는 이제 정령실록 1권인데 1399년 명건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앞전에 이제 많이 소개해드린 그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연왕 태조고왕제 요런 내용이 나오고 세왕제 요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연왕이 이방원이고 태조고왕제가 이성계라고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왕제가 정종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선 1대, 2대, 3대 이제 왕이 여기 다 있다. 그리고 이때는 제사 지내려고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간다고 하니까 이때는 태조 고황제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라는 여기에 묘호가 붙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어, 여기에 돌아가실 때 이제 붙여는 여기 태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묘호는 아니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조선은 제가 조선 국왕에 검색해 놨는데요. 태조라니까 묘호가 맞네요. 이거 뭐 근호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좀 이상합니다. 요 근호. 돌아가시면 이제 묘호를 붙이는 거 맞는데 요 근호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예전에 드렸잖아요. 이 황제가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을 황제의 친척이나 아니면 그 자식들, 그 가족들을 보내면 그게 군호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 주원장의 그러면 사촌지간인가요? 아니면 명나라 주원장의 그 자식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호가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묘는 이해가 되는데 이 근호를 옆에 붙였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 조작의 한 증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즉 태조라는 이런 이제 명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태조 고황제 즉 이성계께서 돌아가셨다 그랬기 때문에 연왕 이방원이 제사 지내려고 이제 가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러면 태조 고황제께서는
1399년이라고 여기 위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때 한번 벌써 돌아가신 걸로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언제 이제 돌아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조선 국왕을 보도록 하죠. 자, 연도가 1408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나라 한번 황제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명나라 황제를 딱 검색을 해놓으니까 자, 여기 주원장 홍무 보이죠? 자, 여기 돌아가신 나라가 1398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보수했습니다. 실록하고. 자, 이게 1399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398년, 1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태조광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 각주 달린 것처럼 주한정으로 등합했다. 즉, 태조 이성계가 이제 등합을 해가지고 주한정으로 바뀐 경우가 되고, 그 태조 이성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처럼 1408년에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조선 왕조가 조작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고황제를 누구로 보냐에 따라 이게 완전히 기록이 확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위쪽에 보면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 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여기 또 본국 나오잖아요. 자, 여기다 보면 본국 인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국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문에도. 자, 그렇게 하면 이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대륙이 조선이었는가, 한반도가 조선이었는가, 이제 그것이 달라진다. 그런 의미죠. 자,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 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동영위에 소속된 사람인데 요동의 역사가 번다함으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 본국 사람이 이게 한반도 사람일까요? 아니면 대륙 사람일까요? 자, 이 사람이 요동에서 이제 도망쳐 왔는데 동영위에 이제 소속돼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이 요동의 이제 역사가 번다한다. 요동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이 본국 사람이 어디의 사람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보통 조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본국 사람일까요? 자, 조선이 여기가 이제 본국인데, 자, 그러면 이 본국 사람이 이 요동에서 군에 이제 병역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요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다시 현재 한반도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경우가 될까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 북경에서 전쟁하는 걸 어떻게 알고 이 다시 조선에 이제 본국에 이제 연락하는 경우가 됩니까? 그러면 요동이 여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동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제 북경쯤이 돼야 된다. 아니면 여기 남경쯤에 돼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륙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이 한반도에 전할 수 있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본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본국이 과연 어디인가? 한반도인가? 이 대륙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우리 보통 요동이라고 하면 여기 요동이 아니고 여기 북전쯤의 요동이나 여기에 이제 요동이 된다. 여기 한반도 꼭대기 이 요동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 본조 8도에서 경상도의 안동, 진주 이런 나오니까 이 본조 즉 본국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 이 현재 8도가 있는 경상도하고 뭐 전라도 이제 위치도 이게 충청도도 한반도인가 대륙인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앞전에 그 누르하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누르하치 등이 결병의 시기를 노려 조선을 침략한다 하니 여기는 또 본국 오랑캐 누르하치 등을 해유하여 침략을 허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또 본국이 대륙을 설명하잖아요. 즉 누르하치 그러면 이거 여진족 그
그 청나라 그 만든 그 선조 아닌가요? 근데 이 누르하치가 여기 이제 조선을 이제 침략한다고 하니 이제 본국에 이제 오랑캐 누르하치 등을 해외 침략을 허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다. 즉 조선이 따로 있고 본국이 이제 따로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니까 요 내용으로 따지면 이 본국이 대륙이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륙이 여기에 있는 요거라는 거죠. 본조 팔도에서 경상도, 안동, 진주, 전라도가 있는 게 요게 바로 대륙이다. 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요 내용 또 예전에 또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자, 신정 동궁 여지 성남에 보면 요런 내용 있잖아요. 자, 우리 태조 강원대왕이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한양의 도읍을 정하시어 열성이 서로 이으니 강토가 날로 개척되어 팔도로 정하였으니 사방에 이제 복판에 있는 것을 경기라고 서남은 흉청, 동남은 경상, 남쪽에 치우친 것은 전라도 동쪽, 강원 정선은 황해, 그 동북은 영안, 함경, 서북은 평안이라 하였다. 경이 둘이고 부가 넷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팔도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이게 바로 대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태조 광원대왕이라 그러면 이거 태조 이성계 아닙니까? 조선 국왕을 보면 여기 광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태조 이성계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태조 고왕제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주원장으로 이제 번역이 되냐, 그러면 태조 이성계로 번역이 되냐, 그것 따라 완전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태조 광제가 이성계로 된다면 태조 이성계께서 돌아가신 날짜도 여기 명나라 주원장이 돌아가신 이 날짜하고 똑같아요. 1398년에 돌아가셨다. 자, 우리가 배우는 태조 이성계가 1408년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신이 명나라의 관제를 보건대 남직내 진강 등 14부 15지와 북직내 순천 등 8부 18주 모두 포정사에 예속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고황제의 깊은 생각이다. 여기도 고황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황제가 주원장으로 탈바꿈하냐 아니 그러면 이성계로 이제 탈바꿈하냐 따라 완전히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 고황제가 있는 지역이 바로 본조 팔도가 된다. 즉 경상도, 안동, 진주 이런 데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엇들어 보면 이 팔도라는 게 보통 이제 한반도에 여기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앞전에 동궁여지 성남을 보면 이렇게 십자 형태로 딱 껐을 때 이 대륙하고 정확히 일치되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 아래쪽 여기가 이제 전라도이고 왼쪽 여기가 충청도이고 그리고 오른쪽 여기가 경상도이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가 이제 경기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경기도의 보통 오른쪽에는 여기 강원도 아닙니까? 자, 이 지형을 이제 설명한다. 즉, 본조가 딱 이 대륙이라고 이제 딱 본다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느낀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 본조가 이제 태조 일성계께서 만든 팔도가 있는 지역이고, 이 한반도는 그냥 조선이었다. 태조 일성계께서 너들 예부터 이제 고조선을 옛날에 조선으로 이제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하라 이제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조 일성계께서는 여기에 이제 나라를 만드시고 이제 수도를 팔도를 만드셨다 이제 그런 의미고 나중에 차후에 신중동궁 여지성남을 이용해가 여기에 한반도 이제 동국이 신중동국이 된다. 자,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도가 이 대륙에서 나중에 이 한반도로 이렇게 완전히 지명이 이동되는 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로 보면 이제 팔도가 되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본조라고 하니까 이 본조가 어디냐에 따라 완전히 이제 달라진다. 본조 8도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원문을 딱 검색을 했는데요. 여기 뭐 본조 나오지 않습니까? 본조 8도 나오지요. 그리고 경상도, 안동, 자, 그리고 진주, 전라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조 8도, 이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본조 8도. 자, 본조가 그럼 어디였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쪽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또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일대가 일어나면 반드시 일대의 제도가 있으니 예약은 때에 인하여 손익하고 하나를 고집하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예조에서 외인 야인에게 잔치할 때를 보건대 남학을 쓰는데 가무와 의관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이웃 나라에 들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변방의 사신에게 잔치할 때 자기를 쓰고 본조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잔치할 때에는 또한 여학을 씁니다. 여기도 또 본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본조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잔치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자, 요 한자가 되겠습니다. 본조에서 이제 명나라 사신에게 잔치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중국이란 말이 나오네요. 여기 중국이라는 내용이 나오나요? 아, 지금 중국에서 번방의 사신에게 잔치를 할 때 잡귀를 쓰고 본조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잔치할 때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 또 본조가 어딜까요? 또한 여학을 씁니다. 빌리건데 이제부터 동북에 이제 사신에게 잔치하는 데는 무동을 제외하고 고쳐서 여학을 쓰고 서조의 사신에게는 잔치하는 데는 또 본국의 잡기 중에 볼만한 것을 택하여 주소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본국이라는 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조가 이제 어딘지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하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위치가 이제 어디인가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조 이제 팔도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이제 보는 이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하나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어, 영상을 제작하면서 한 3시간 정도 제가 촬영했습니다. 요거 임진왜란 진짜 객경지가 어디인가 제가 대륙이 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과연 본조 팔도가 어디였을까 예상되는 그런 이제 영상이 되겠고 그리고 요동이 어디였을까 그런 이제 예상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다 업로드하면은 제가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3시간짜리 풀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3시간 동안 보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조선왕조실록에 요 본조라고 나오잖아요. 자, 요것이 어디였을까? 자,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고황제의 이제 깊은 생각입니다. 본조 8도에서 그러면 이 고황제 황제가 있는 이색이 본조가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린 영상에 이제 요동의 이제 위치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과연 요동 그러면 보통 어디일까요? 한반도 여기일까? 아니면 여기일까? 아니면 여기일까? 자, 아니면 저는 또 요동이 또 여기라고 이제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제가 앞전에 올린 그 설명드린 그 예고편 영상에 보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요 남경에 있는 여기가 요동이었다고 하면은
그럼 압록강이 어디였을까요? 보통 압록강하고 유성강하고는 가깝잖아요. 그러면 압록강이 여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가 압록강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3시간짜리 영상 이제 풀로 이제 올릴 테니까 뭐 언제 제가 개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가까우시고 3시간 동안 보셔야 됩니다. 자, 요동이 1번, 2번, 3번, 자, 4번 자, 그런 예상되는 지역인데 우리는 보통 압록강도 보면 한반도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또 여기 또 압록강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도 압록강이라 설명하는 분도 있고 여기 이제 압록강 위치가 참 다채롭습니다. 그런가 보면 압록강이란 거는 뭐 그다라 뭐 강이면 뭐 대부분 다 압록강이 아니었나 뭐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자, 본조 팔도가 과연 어디였을까요? 자, 고황제가 있는 지역이 본조 팔도가 아닐까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고황제는 누구였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이일까요? 아니면 태조 이성계일까요? 본조 팔도. 본조가 어디였을까요? 자, 이 영상은 편집 없이 올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